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솔라나 블록체인은 진정한 레이어 1 경쟁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레이어 1 네트워크는 블록체인의 기본 레이어 또는 기본 인프라를 의미한다. 2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솔라나 커뮤니티는 FTX 붕괴 직격탄을 맞았지만 펀더멘털 가치는 여전히 떨어지지 않았다. 솔라나 체인의 기술적 가치, 상대적으로 높은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비용적 강점, 확장성 등은 경쟁력이 있다. 따라서 레이어 1 지역 내에서 차별화된 솔라나는 이더리움 경쟁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고서는 솔라나의 시가총액은 이더리움의 4.3%에 불과하지만 1일 활성 사용자 수는 이더리움의 43.7%에 달한다. 또 1일 트랜잭션 처리량은 이더리움의 17배라며 솔토큰은 ETH에 비해 저평가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솔라나의 솔토큰은 23일 오후 9시 23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23.8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06% 상승한 가격이다. 솔의 시가총액은 약 90억 달러 수준이다.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은 0.40% 하락한 1643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더의 시총은 약 2010억 달러 규모이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해 혹독한 암호화폐 겨울을 겪으며 75%가량 가격이 폭락했지만 올해 들어 거의 50% 급등했다. 하지만 약 78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벤자민 코웰은 올해 지금까지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2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톱 애널리스트 코웰은 새로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의 총 시가총액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4천에서 5천억 달러 사이까지 떨어지는 것이라면서 이는 현재 수준에서 50% 더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코웰은 비트코인이 이전 사이클에 비해 지난해 사상 최고치에서 많이 하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이 2022년 최저치인 약 15,500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그는 이전의 암호화폐 하락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바닥이라고 해도 당분간은 약간의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3일 오후 7시 23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1BTC 가격은 24,295달러이다. 전체 암호화폐 시총은 약 1조 1천억 달러 수준이다. 미국의 초고속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미국 집값 총액이 작년 하반기에 5% 가까이 줄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이 집계한 미국 집값 총액은 지난해 6월 47조 7천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작년 하반기에 4.9%, 2조 3천억 달러 줄었다. 이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뒤이은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 주택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5.8% 쪼그라든 2008년 하반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물가를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이 매수 심리를 위축시켜 집값이 하락세를 타면서 주택시장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미국 집값 중간값은 38만 3,249달러로 지난해 5월에 기록한 최고치 43만 3,133달러에 비해 11.5% 떨어졌다. 기존 주택 판매 건수도 지난달 0.7% 감소, 12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1년 전보다 36.9% 급감했다. 또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주 연준의 통화 긴축 강화 우려로 인해 6.62%로 0.23%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금리 수준은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다. 한편 지역별로는 지난해 12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집값 총액이 1년 전보다 20% 늘어났다. 플로리다주 모스포트 세러소타와 테네시주 녹스빌,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도 지난해 집값이 약 17% 증가했다.
반면 높은 집값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정보기술 업계 인력들이 빠져나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집값 총액은 미국 대도시 지역 가운데 가장 큰 폭인 6.7% 감소했으며 오클랜드와 샌호제이도 각각 4.5%와 3.2% 줄어들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긴축 정책을 다시 강화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연준 넷매파가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지금보다 0.75%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 공개를 몇 시간 앞두고 이날 미시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러드 총재는 우리가 금리를 5% 위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로서는 여전히 5.375%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준금리 5.25에서 5.5%를 뜻하는 것으로 현재의 4.50에서 4.75%보다 0.75%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연준 내부에서는 지난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차를 둘러싸고 입장이 나뉜다. 이중 시차가 짧다고 보는 매파들은 당장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상 속도를 늦추고 향후 금리 수준을 판단하자는 의견이 인기지만 우리는 아직 연준이 최종 금리 수준으로 부르는 곳까지 가지 않았다면서 그 수준까지 간 뒤 무슨 조치가 필요한지 보자고 주장했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연준은 앞서 지난 1일 FOMC 회의를 거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고 이는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이었다. 블러드 총재는 올해 투표권이 없다. 다만 연준은 이날 공개된 의사록을 통해 지난 회의에서 몇몇 당국자들이 50bp의 금리 인상을 선호했다면서도 거의 모든 참석자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FOMC 회의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두어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시장은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1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의 2배에 가까운 51만 7천 개 늘어나고 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선 데다 전월 대비로는 오히려 상승폭이 커지면서 매파적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블러드 총재는 16일에도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 기준금리 수준을 5.25에서 5.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미국 경제가 6에서 8주 전 생각한 것보다 더 회복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시장이 침체 가능성을 과도하게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이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올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소매업자들이 시장 점유율 하락을 우려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줄임으로써 혜택을 보고 있다. 월마트로부터 들은 것이다. 디스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방식이라고 봤다. 한편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보는 의견이 76.0%로 0.5%포인트보다 많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6월 금리 상단이 현재보다 0.75%포인트 인상된 5.5%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59%로 일주일 전보다 늘어났고 상단을 5.75%로 보는 의견도 종전 5.7%에서 16.1%로 늘었다. 반면 5.25%로 보는 견해는 39.9%에서 24.9%로 줄어든 상태다. CNBC는 선물 시장에서 전망하는 올여름 기준금리 고점 중간값은 5.36% 수준으로 지난해 12월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치 5.00에서 5.25%보다 높으며 중간값 5.375%를 제시한 블러드 총재의 견해와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시장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14에서 20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인플레이션이 더 강력해져 연준이 기준금리 고점을 더 높이고 올해 내내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연준이 주시하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의 내년 중반 상승률 전망치가 2.4%로 지난달에 2.3%보다 올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준이 기준금리를 3월과 5월 각각 0.25%포인트씩 올려 최종 고점을 5.25%까지 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 설문조사 당시 최종적인 금리 고점 예상치는 5.0%였다. 또 경기 후퇴 우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내년 초 실업률 전망은 4.7%를 기록해 지난달 전망치 4.9%보다 내려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마스터 계정 부여와 관련한 크립토 뱅크 커스터디아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크립토 인플루언서 앤드류가 트위터를 통해 법원 전자기록물 홈페이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보다 우호적인 환경에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부터 연준 회원, 은행 가입을 반려당한 커스터디아 뱅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회원, 은행 가입 반려 및 마스터 계정 신청 거부 등이 차별적 대우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커스터디아 측은 연준은 모든 은행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갖고 평가해야 하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FRB는 연준의 서비스를 비회원 예금기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커스터디아의 마스터 계정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스터 계정은 계정주와 미국 내 지급준비은행 상호 간의 금융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록으로, 마스터 계정이 없는 핀테크 및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마스터 계정을 보유한 중개은행을 꾀하지만 합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커스터디아 뱅크 최고 경영자 케이틀린 롱은 미국 규제 당국과 입법자들은 현재 대단히 잘못된 방식으로 암호화폐 업계를 단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잠재적 위험이 더 어두운 음지로 숨어들 것이며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오는 위험을 단속하느라 규제 당국은 두더지 게임만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 입법자 대부분은 청렴한 혁신가들을 고사시키고 있다. 우리는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기 위해 노력했는데 우리는 끝내 거부당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문을 걸어 잠궜다고 강조했다.